지난 2006년 작곡가 주영훈이 솔로의 탈출, 결혼에 골인했다. 스타 작곡가와 미녀 탤런트의 만남으로 더 화제가 되었던 결혼식. 이날 식장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하객으로 참가, 주영훈의 넓은 인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화제가 되었던 또 한 가지. 식장 한켠을 메운 독특한 화환. 그것은 바로 꽃이 아닌 쌀로 만든 쌀 화환이었다. 둘이 사실은 좀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화환을 참 많이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화환이 항상 짧은 시간에 쓰여지고 이렇게 버려지기 너무 아까워서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좀 기왕이면 그렇게 버려질 것을 그렇게 누군가 돕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화환 대신에 쌀로 받았는데 저희가 인터넷을 다 뒤져서 또 그렇게 쌀로 이름을 이렇게 둘러서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업체랑 연결을 해줬어요. 예, 아예.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로 한 주영훈, 이은미 커플. 이 작은 실천이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더욱 빛나고 값진 것으로 만들어준 것은 물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거리까지 더해줬다고 주영훈은 항상 얘기한다. 연예계 대표적 인고 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주영훈, 이은미 부부.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지 이제 4년. 그들이 함께 사랑을 키우는 동안 그들의 나눔도 점점 커져만 갔다. 와이프랑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기쁜 일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 또 기쁜 날 무언가를 의미 있게 그날을 회상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쁜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 아내랑 얘기한 것이 저희가 외국에 저희가 돕고 있는 그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린이들 한 명을 더 결혼을 하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린이 후원을 한 명씩 늘려나가기로 약속한 주영훈, 이은미 부부. 사랑하는 딸 아라가 첫 돌을 맞았을 때도 그들의 약속은 지켜졌다. 그리고 아라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된다. 높은 사망률로 고통받는 인도네시아 영아들의 생존을 위해 먼 곳까지 날아간 부부. 그곳에서 부부는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했다. 딸아이가 컸을 때 너 돌잔치 칠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베비라는 저희 후원하는 어린이를 만나서 너무나 눈물에 상봉을 해서 4년 전부터 후원해오던 페비를 직접 만나게 된 부부. 어머나! You know me? Ya kamu tahu siapa? 부부가 페비를 위해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준비해온 학용품 선물을 전달하는 정도. 하지만 부부는 페비에게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엄마 아빠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다. 페비에게 잠시나마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환한 웃음을 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마음이 페비에게 전달되기만을 바랬다. 페비는 우리한테 항상 고맙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비록 얘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아이의 편지 한 통 한 통이 저희 삶에는 굉장히 큰 행복을 또 가져다 주고 늘 페비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페비한테 너무 표현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가 너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랑 같이 이렇게 놀 때는 이 아이가 그런 곳에 사는 아이 같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우리네 보통 어린이들과 너무나 같은데 제가 장난감, 스케치북, 연필을 많이 주었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떤 환경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또 특히 성장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할 것을 아니까 헤어질 때 항상 마음이 아프고요.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위에서 항상 헤어질 때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절망에 빠진 IT인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 돌아온 주영훈, 이은미 부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일이 생긴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결혼 4년 만에 축복처럼 찾아온 기적, 딸 아라가 태어난 것이다. 미리 아이의 소중함을 좀 미리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나니까 더 소중하고
그 태어난 모습을 보고 많이 느꼈어요. 이 세상 어떠한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구나. 다 이렇게 귀하게 태어났겠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10개월가량 정말 많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런데 작년 초 IT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IT를 덮친 대지진으로 부부가 후원했던 어린 소녀 나이카와 연락이 끊겨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 아이와의 소식이 끊기고 너무나 가슴을 졸이던 시간이 계속됐다. IT에 큰 재난이 생겨서 그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을 때 정말 막 눈물이 나도록 막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IT로 봉사를 가는 분에게 새벽에 가서 이제 선물을 막 하고 이번에 제 딸 돌사진을 다 현상을 해가지고 편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져가신 분이 그 아이를 어렵게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제가 전해준 것을 잘 받았다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냐면요. 내가 보낸 팬레타가 그 유명한 연예인 분이 받으셔서 잘 받았다고 이렇게 한 그 기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 사람 손에 갔구나. 막 그런 기분이에요. You need some time to be alone. And then you will find what you've always known. 20번의 행복을 20명의 아동 후원으로 보답한 주영훈. 그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 전쟁 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고 외국의 원조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 대한민국. 주영훈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큰 관계가 있다고 한다. 저희 아버지도 전쟁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북 출신이시고 저희 아버지가야말로 정말 보육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전쟁 때 가족들과 얼람을 하다 가족들을 잃어버리시고 부산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라셨고 그때 알게 된 어떤 분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아버님도 지금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으셨을 것이고 또 나라는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래서 저희도 2명에서 시작해서 3명, 4명 늘리다 보니까 이제 20명의 어린이가 됐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기를 보내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아들 주영훈. 이제 아들 주영훈은 자신의 딸 나라에게 나누는 기쁨을 물려주고 싶다. 나눔이란 바이러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지 나누면 작아져야 되는데 사랑이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슬픔과 희노애락을 특히 많은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퍼뜨린 행복 바이러스가 그가 만든 노래만큼 더 많이, 더 멀리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런웨이 위에선 카리스마로, 안방극장에선 개성 있는 연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변정수. 그녀가 화려한 무대 대신 흙먼지 날리는 오지에서 세계 빈곤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모성애를 전하고 있다고 한다. 죽도 아닌 것이 밥알 매달 동동 떠있는 그 죽 같은 물도 못 먹으니까 구걸해 가면서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도와주자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눌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거죠. 고통받는 대륙의 어린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은 변정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슈퍼모델에서 전 세계로 큰 모성애를 전달하는 슈퍼맘으로 변신한 변정수의 나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2006년 베트남으로 떠나는 해외 봉사단에는 낯익은 새 여인이 있었다. 모델 겸 배우 변정수와 그녀의 9살 난 딸 채원이, 그리고 또 한 사람, 뱃속에서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5개월 된 둘째 딸 정원이. 제가 베트남을 갔거든요. 그때는 우리 큰애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뱃속에 아기가 5개월이었어요.
임신 5개월의 몸으로 결코 쉽지 않았던 베트남에서의 4박 5일. 하지만 그곳엔 그녀의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주는 남편과 딸이 있었다. 그녀가 처음 해외로 봉사를 떠난 건 2005년.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남편과 함께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로 향했다. 자신이 후원하는 두 아이를 만나기 위해 찾은 방글라데시. 하지만 학교 대신 일터로 향하고 마실 물이 없어 더러운 물로 식수를 해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변정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딸 채원이 또래의 아이들이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모습이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한 것이다. 첫 해외 봉사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엄마 변정수. 이듬해인 베트남으로 봉사를 떠난 그녀. 그 곁에는 딸 채원이가 함께였고 태양의 나라 인도로 떠난 봉사에선 두 모녀는 태양보다 뜨거운 나눔의 열정을 불태웠다. 점점 변하더라고요. 케냐를 가기 시작한 데부터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겁내하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더라고요. 같이 지내고 저한테 자면서 엄마 나 맨 처음에 엄마가 뭐 하는지 몰랐는데 엄마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엄마한테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주고 싶었던 엄마 변정수에겐 이제 딸 채원이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이다. 1993년 모델로 데뷔한 이후 한국 패션계로 사로잡은 변정수. 잘 나가던 그녀가 결혼을 하고 하나의 엄마가 된 것은 그녀 나이 겨우 23살 때. 빨리 엄마가 된 이유일까? 정수가 소외된 이웃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1998년 출연한 광고의 모델료를 전액 기부하면서 그녀의 나눔은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해온 정수에게 2003년 국내 한 자선단체가 홍보대사 제의를 하게 된다. 그냥 홍보대사라는 직함을 갖고 그냥 뭐 행사 있을 때만 가서 얼굴만 비치고 사진만 찍어주고 이런 일들이 제가 왠지 그 껴름직한 그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말뿐인 홍보대사가 아닌 진심을 전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다는 그녀의 결심. 그런 결심으로 정수는 방글라데시의 두 어린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8년이 흐른 지금 그녀가 후원하는 아이들은 27명이 되었다. 그 6개월에 한 번씩 사진과 함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 아이가 지금 뭘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다 적어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사진 같이 오거든요. 저희 벽면에 이제는 그 아이들하고 나라하고 이름하고 해서 지금 액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저의 다른 아이들이니까, 저희 배다른 제가 낳지 아직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가슴으로 낳았다는 27명의 아이들. 하지만 아직도 변정수가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은 아이들은 너무나 많았다. 그런 그녀가 최근 또 하나의 대형 사고를 쳤다. 전 세계 빈곤국에 100개의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맘스케어 센터 프로젝트. 그 야심찬 계획의 첫 번째 장소로 선택된 곳은 바로 척박한 땅 네팔이었다. 맘스케어 센터 건립을 응원하기 위해 정수가 직접 네팔을 찾았다. 하지만 공사에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들. 돈을 벌어야만 한 끼라도 배를 채울 수 있는 현실이 아이들을 벽돌을 나르는 현장으로 내몬 것이다. 아이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변정수도 직접 벽돌 나르기에 나섰다. 어른들도 참기 힘든 무게의 벽돌들. 이거 어떻게 줘야 되니? 뭐야? 벽돌 10장을 나르면 주어지는 못 하나. 8개 지면 이런 못 하나 받나 봐요. 이걸로 돈을 바꾼다고 하니까 다들 10개 아니도 너무 힘든데. 뭔가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해서 내가 나 혼자로 내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대를 물려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센터를 지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동생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도서관처럼 이렇게 적어놔서 그 아이들이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마음센터를 지어요. 그 1호가 네팔이에요. 영문도 모른 채 가난의 굴레를 맴도는 세계 빈곤국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모델에서 세계의 어린이를 돌보는 슈퍼맘으로 변신한 변정수. 어린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슈퍼맘 변정수의 런웨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나눔은 자식이다. 왜냐면 나누면 나눌수록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은 애기들이 또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눔은 자식인 것 같아요.